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K-pop, 한식, 드라마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도 요괴, 닌자, 사무라이 그리고 김연의 칼날 같은 작품으로 전통을 그대로 캐릭터화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을 세계에 알릴 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 작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K-pop 여자 아이돌이 남자 아이돌 귀신을 때려잡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 이 황당한 설정 속에 과연 어떤 세계관과 전략이 숨어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의 대립 구조부터 짚어봅시다. 첫 번째로 귀신과 무당의 구조입니다.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설화나 불혹 신앙을 보면 귀신이란 악령은 항상 혼란과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령들을 물리치는 건 바로 무당의 역할이었고요. 그런데 K-pop 데몬 헌터스에서는 이 전통적인 무당의 역할을 누가 맡고 있을까요? 바로 K-pop 걸그룹 헌트릭스입니다. 이들은 음악과 공연, 즉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K-pop 퍼포먼스를 통해서 악기를 캐치해요. 전통적으로 무당이 굿을 통해서 악기를 쫓아내듯이 헌트릭스는 노래와 춤으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대립은 성별의 구도입니다. 북동부족에서 무당은 주로 여성이었고 이들은 보호와 정화를 상징했어요. 반면 악기들은 종종 남성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곤 했죠. 최대현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나타났는데 헌트릭스라는 여성 그룹이 사자보이즈라는 남성 그룹과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사자보이즈가 한국 전통의 저승사자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는 일종의 사후세계 공무원으로 망자를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선한 존재인 줄 알지만 나중에 악역이라는 전견이 드러나죠. 이런 설정을 통해 작품은 단순히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선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려 해요. 대신 K-pop 산업도 걸그룹과 보이그룹 간의 경쟁 구도를 무당과 귀신의 초자연적 대결로 재해석한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설정을 살펴볼게요. 바로 K-pop과 혼의 전장입니다. K-pop에서 팬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팬들의 열정과 지지가 바로 아이돌의 에너지원이거든요. 최대현에서는 이 팬덤의 힘을 사람들의 혼이라는 형태로 극체화했어요.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두 그룹 모두 이 혼의 힘을 필요로 해요. 헌트릭스는 팬들의 지지를 모아 악기를 채취하는 황금 풍물을 완성하려 하고요. 반면 사자보이즈는 악기로서 자신들만의 팬덤과 혼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활동하죠. 결국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에요. 같은 K-pop 생태계 안에서 서로 다른 팬덤의 에너지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죠. 귀신과 무당이라는 전통 설화의 구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문화적 상징성, 그리고 K-pop이라는 현대적 무대가 더해지면서 K-pop 여자 아이돌 대 남자 아이돌 귀신이라는 정말 독창적인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황당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이보다 이 작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목이 또 있을까요? 이 제목 하나에 세계관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관을 담기 위해 캐릭터를 구성해야겠죠? 먼저 헌트릭스는 있지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실제 K-pop 걸그룹들을 참고해 디자인된 3인조 팀이에요. 이들은 현대적인 아이돌의 매력을 지닌 동시에 악기를 쫓고 공동체를 지키는 무당으로서의 보호자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죠. 헌트릭스의 핵심 역할은 악기로부터 사람들의 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통해 혼물을 유지하고 그것을 황금 혼물로 강화하는 역할도 맡고 있죠. 이런 설정은 무당이 노래로 귀신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낸 전통에서 착안된 것이고 여기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명의 멤버가 등장합니다. 먼저 헌트릭스의 리더 루비입니다. 긴 보라색 머리와 우아한 분위기를 지닌 캐릭터로 블랙핑크의 제니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어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풀어냈고 강단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아우라가 인상적이죠. 다음은 메인 댄서 미라입니다. 키가 크고 늘씬한 실루엣의 긴 자리핀 머리가 인상적인 캐릭터예요. 안소영의 비주얼에서 영감을 받았고 반항적이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지닌 모델 출신으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팀의 막내이자 래퍼인 조이입니다. 시원한 파란 머리와 활달한 표정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귀엽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굳건한 롤할 때 보여주는 애교 있는 표정이 특히 매력적이에요. 루비는 보라색, 조이는 푸른색, 미라는 자주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 색 구성은 황금 혼문의 노란색과 대비를 이루도록 이루된 거예요. 황금 위주는 고귀하고 신선한 느낌과는 대조되면서 각 멤버들의 화려함과 개성 그리고 현대 아이돌다운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죠.
반면 사자보이즈는 헌트릭스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5인조 그룹이에요. 사실 이들은 악기들이 아이돌로 위장한 캐릭터들이죠. 처음 등장할 땐 화려하고 톡톡 튀는 소다파 스타일로 밝고 완벽한 아이돌 이미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이야기 후반에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검은색 한복에 전통가를 쓰고 나타나는 그들은 마치 저승사자 그 자체처럼 변모해요. 사자보이즈라는 이름 자체도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게 저승사자 보이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름부터 정체성을 암시하는 셈이죠. 겉모습만 보면 TXT나 BTS처럼 실제 남자 아이돌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한국 전통의 저승사자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아 이중적인 정체성을 매력적으로 풀어냈어요. 헌트릭스의 팬들의 노래와 매력으로 현혹해서 혼을 빼앗고 헌트릭스가 지키려는 훈문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팬들의 사랑을 이용해 해를 끼치는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존재인 셈인데요. 그래서 사자보이즈는 그냥 나쁜 남자 아이돌이 아니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악귀로 완성됐어요. 사자보이즈의 중심에는 리더 진우가 있어요. 우아하고 신비로운 카리스마, 비현실적인 미모를 가진 캐릭터죠. 차은우, 남주혁 같은 전형적인 한국 미남상을 담아 K-드라마 속 재벌 2세를 떠올리게 해요. 다른 멤버들도 저마다의 매력으로 사자보이즈라는 팀을 완성시킵니다. 아비는 근육질 보디빌더형으로 일반 남성보다 약 20% 큰 체격이 특징이에요. 로맨스는 부드럽고 로맨틱한 이미지로 이름처럼 팬들의 설렘을 유도하는 역할이에요. 데이비는 특유의 귀여운 모습으로 팬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을 가졌죠. 미스터리는 보라색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린 차갑고 은밀한 분위기의 멤버예요. 그리고 진우와 함께 다니는 반려동물 더피와 서씨로 눈에 띄죠. 한국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캐릭터예요. 호랑이는 한국 민화에서 신과 용맹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무섭기만 한 건 아니죠. 종종 어리숙하거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그려지면서 신비로우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행운을 전하는 길조로 여겨졌어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특성처럼 그 울음소리는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받아들여졌죠. 이 두 동물은 호다토처럼 한 그림에 자주 함께 등장하는데요. 호랑이 위험과 까치의 밝은 에너지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미나 속에서 보호와 행운의 상징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더피와 서씨 역시 전통 회화의 유머를 계승해서 호작두의 친숙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캐릭터예요. 더피는 익살스럽고 친근한 표정이 매력적인 호랑이에요. 현실의 호랑이와는 다르게 선명한 파란 철색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사실을 뜬 엉뚱한 표정 때문에 더피라는 이름이 붙였죠. 허씨는 양쪽에 3개씩 총 6개의 눈을 가진 독특한 까치예요. 항상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어서 수지 또는 서씨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더피와 서씨는 귀엽기만 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사이를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들은 서사 안에서 중요한 조연으로 기능하면서도 작품 전체에 유쾌함을 더해주는 코믹 리리프 역할도 해요. 긴장감이 높은 장면 속에서도 그 특유의 엉뚱함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죠. 그리고 이 두 캐릭터는 한국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존재라는 점에서 작품의 문화적인 깊이까지 더해주고 있어요.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 그리고 더피와 서씨까지 이 작품은 캐릭터 하나하나에 한국 전통 요소와 K-팝 감성이 절묘하게 녹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 세계는 어떻게 이런 결합이 가능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부터 작품 속에 숨겨진 세계관의 구조와 전통 문화 코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헌트릭스 의상에는 놀이 같은 전통 장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 역시 한국 전통 무기에서 영감을 받았죠. 사인검, 곡조, 신칼 같은 도감들이 모티브가 돼서 무릎부부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곧 캐릭터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된 중요한 요소예요. 최대한 세계관의 중심에는 황금 훈문이라는 핵심 개념이 있어요. 훈문, 즉 영혼의 문이라는 설정은 한국 무속의 경계의식에서 영감을 받았고 여기에 황금이라는 상징이 더해져 세계의 절대적 목표로 작동하죠. 황금 훈문은 헌트릭스의 노래를 통해 점점 더 강화되고 그 결과는 OST 동명인 골든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동명과 설정, 캐릭터의 동기, 그리고 서사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예요. 캐레헌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전통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지금 시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죠. 일본은 귀멸의 칼날처럼 전통 요소를 그 자체로 캐릭터화에 성공을 거뒀고 한국은 전통을 K-팝과 결합해 새로운 감각과 이야기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를 어떻게 지금의 이야기로 풀어낼 것인가?
이건 앞으로 K컬처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화두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K-팝 데몬헌터스의 세계관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